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제57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김해 구산동에 무게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고인돌이 나옵니다. 고인돌, 사유재산, 계급 발생할 수 있는 요 시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선사시대의 유적 중에서 고인돌 나오면 우리가 청동기인 거 알 수 있겠죠. 청동기에 해당하는 생활 모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 우경인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 넘어가야 해당되는 얘기죠. 철기로 넘어갑니다. 1번 아니고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이게 청동기죠. 반달돌칼은 곡식 벼의 이삭을 따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됐었던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오고요. 돌칼이기 때문에 신석기하고 많이 헷갈리지만 반달돌칼의 역할, 이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도구들은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고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사용한 거 신석기 처음이고요. 뼈바늘이랑 세트로 나옵니다. 5번에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가 나오면 구석기 시대지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개천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천절, 10월 달에 있는 개천절. 단군 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 여기는 고조선이죠. 우리나라에서 고조선 단군을 모시는 종교도 있습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죠. 자, 고조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백제와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고조선이랑 관계없고요. 해당 역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마립간, 이렇게 독특한 호칭을 사용한 거는 신라가 되겠고요. 신라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처음에 거서간, 그 다음에 차차웅, 그 다음에 마립간,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의 역할이나 힘이 늘어나는 과정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마립간, 왕의 칭호로 사용한 거는 신라입니다. 고조선 아니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한 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가 했었던 이 제도고요.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을 하였다. 목지국이 나오면은 요건 이제 마한에 있었던 소국의 이름인데요.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마한이라는 주머니 안에 5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목지국인데 이 목지국을 누르고 그 지역의 맹주로서 성장하면서 그 지역을 다 차지했던 게 훗날의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죠. 살인과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팔조가 있었다. 이것이 고조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두었다.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는데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의 이름을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동의전, 중국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제천 행사로 구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 행사를 외울 때 국가 이름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따가지고 용맹한 동맹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는 고구려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가는 고구려네요.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며 각기 구별이 있어가지고 서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무천이라고 한다. 무천이라고 하는 이 제천 행사가 있는 나라는 동예입니다. 고구려와 동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써보겠습니다. 고구려,
동예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구별해서 좀 볼게요. 가,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거는 철 수출하는 거 나오면은 변한이랑 가야입니다. 특히 낭랑이랑 외에 수출했다고 하면은 금관가야가 되겠어요. 고구려 설명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요것이 이제 고구려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정답은 2번이 될 텐데 서옥은 집 뒤에 만들어 놓는 작은 집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인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대릴사위제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랑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게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성인이 되면 결혼하는 이런 풍습도 있었는데 옥저라는 나라에서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옥저의 결혼 풍습이 서로 바꿔가지고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연나라의 장수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거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다. 이것은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관등의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골품제도라는 특이한 신분제도 가지고 있었던 신라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삼산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이 모습, 이 불상은 가상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다. 이 전시실에 요거랑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다른 일본의 교토 고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불상.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이 불상 2개를 나란히 놓은 전시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의 방이라고 전시실이 크게 마련이 되어 있죠. 금동으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불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가사유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반가사유상 재질은 금동이고요. 마침 제가 쓴 쪽에 정답이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금동으로 만들었고 반만 가부좌를 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번 같은 경우는 서 있으니까 입상이니까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요거는 부처님이 2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2분이 계신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이불병좌상이라고 해요. 요거 발해 겁니다. 발해. 그리고 요거는 고구려 건데요. 고구려 건데 이 부처님의 뒤쪽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 써 있는 것 중에 연가 7년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금동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서 있는 불상인데 지금 사진이 지금 크게 확대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요거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임을 알 수 있는 연가라고 하는 이 연호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고구려 거고요. 5번에 해당하는 거는 철불입니다. 철불. 이것도 이제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몇 톤을 호가하는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철불 만들었던 시기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입니다. 요거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불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불상은 정답은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이 되겠고요. 그 일본에 가면은 고류사에 목조로 만든 거의 똑같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쪽에 기술자가 넘어가서 만들었거나 우리 거를 보고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왕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상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의 국서를 중국의 양나라에 보내는 어떤 왕의 모습입니다. 동상 앞에 석상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로 만들었다라는 이 가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의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벽돌 무덤이랑 진묘수가 결정적인 힌트였어요. 우리 삼국시대 무덤 중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과 벽돌로 되어 있는 무덤 그리고 진묘수가 나온 무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죠.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무령왕에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것은 백제 무왕입니다. 미륵사, 요 선화공주 스토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웅진에서 사비로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사람,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입니다. 성왕이 아버지였던 무령왕이 잘 다듬어 놓은 백제를 다시 한번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고요. 웅진성이 너무 좁아서 좀 더 넓은 사비성으로 이동을 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다음 이 사비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부여라고 불리고 있고요. 원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들이 부여의 왕족이기 때문에 남쪽의 부여다라고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습니다. 요거 성왕의 이야기죠.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구석구석 왕권이 닿게 했다라는 거죠. 요게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거의 망할 뻔했던 이 백제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구석구석 왕의 힘을 닿게 한 이런 업적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고요.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백제가 전성기를 갖고 있었던 시기의 왕이죠. 그리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왕은 침류왕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 설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한명의 상림입니다. 이 숲은 당에서 귀국한 이 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태수로 부임을 했을 때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성한 숲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가라는 인물이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를 힌트 나오네요. 진성 여왕에게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귀국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진성 여왕에서 우리가 이거를 신라시대에 통일신라시대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당나라에서 귀국해가지고 벼슬을 얻었다. 육두품의 누군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전혀 생소한 말 아닌가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입문표를 작성했다. 요거 생소한 거 다 밑줄 그어볼게요. 한자의 음혼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도를 정리했다.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설총입니다. 설총. 원효의 아들인 설총의 얘기죠. 요것도 아니겠죠.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 탑기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요게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요게 앞쪽에 힌트가 나와요. 신라 말기에 혼란한 사회상을 여러 가지로 남겨놓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탑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글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4번 먼저 찾아볼게요. 이런 건 헷갈리게 나오는 선지가 되겠는데 이분이 유학자고 육두품이고 신라 말기의 사람이다. 최치원, 이 특징을 갖춰가지고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파 간의 사상적인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 화쟁론을 지었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화쟁이라는 글자에서 화쟁 사상을 떠올릴 수가 있고 이것은 원효겠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가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은 생각보다 답은 쉬운 힌트에서 나온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7번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정확한 시기들을 특정을 해야 되겠죠.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의 성을 함락을 했다라고 나와요. 특히 대야성을 공격을 해서 이때 이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던 신라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김춘추의 딸이 또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김춘추가 당에 원병을 요청하러 가게 되는 거죠. 이 백제의 장군 윤충이 대야성만 함락을 한 게 아니라 이 시절의 왕은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초창기에
국경지대에 있었던 성을 40개를 빼앗는 성과를 올렸었는데 그중에 대야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세에 몰린 신라가 이제 원병을 요청을 해서 당나라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서 이렇게 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자왕이 도성을 에워싸고 여기서 함락을 당하게 돼요. 의자왕이 이제 백제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백제가 망합니다. 지금 나에 해당하는 거가 백제 멸망이에요. 백제가 멸망하고 있고 이 의자왕이 잘 나갔었던 시기인 간은 당연히 나보다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개를 봤을 때는 일단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아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했다. 복신과 호응했다. 흑치상지하고 복신은 둘 다 백제 부흥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백제가 역사가 거의 700년입니다. 700년이 유지됐었던 국가가 갑자기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모여서 흑지상지를 비롯해가지고 복신이란 사람도 각각이 사람을 모아서 부흥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운동이죠. 당연히 멸망한 다음에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될 수가 있는데 가나다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나다를 찾으면 될 텐데요. 지금은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나다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먼저 썼었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순서가 아닌 거를 하나씩 소거를 먼저 하면서 선지를 줄여 나가는 게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왕인지를 알아야겠죠.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나누어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이 부분이 힌트가 되겠고요.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야찬이나 지금 이런 호칭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통일신라의 직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는 구주 오소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확 늘어난 땅을 나누어서 구주를 만들고요. 신라, 수도인 금성이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오소경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구주 오소경으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게 되는데 신라를 통일한 사람은 문무대왕입니다. 문무대왕이 있고요. 문무왕이 신라를 통일하고 그 아들인 신문왕이 넓어진 영토를 정리하면서 삼국이 고르게 다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고 기존의 귀족들의 강력해진 힘을 누르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신문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건 좀 더 이전입니다. 이거는 버풍왕의 업적이고요. 버풍왕.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사부 장군 노래에도 나오죠. 이것은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지증왕의 업적이고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아마 풀 때 요게 가장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런 게 나오면은 모르면 세모치고 확실한 거 나올 때까지 넘어가셔도 돼요. 우선은 요걸 설치한 거는 진흥왕입니다.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게 신문왕의 업적이 되는데 우선 4번이 정답이고요. 관료전은 이 월급으로 주는 게 새로 생기고 노급이라고 하는 대대로 물려주는 땅을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귀족들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귀족들에게 힘이 밀리고 왕권이 약화가 됐다라고 하면 노급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선지 마저 보면은 인재등용을 위한 독서상품과가 실시가 되었다.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참고하는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요거 흔히 외울 때
독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독서를 하도록 했다라고 외우기도 해서 원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성왕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쭉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답은 4번이고 대표적인 신문왕의 업적인데 3번 좀 특이한 선지가 나왔어요. 진흥왕의 업적이라고 하면 보통은 전성기 시절의 업적이나 아니면 화랑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나라의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신당서라고 해서 당나라에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선조성이 있다. 이 무슨 관직 체계에 어쩌고 저쩌고가 쭉 나오는데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성이 3개가 나오네요. 삼성입니다. 당나라와 삼성? 삼성육부제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발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발해. 발해가 당나라의 제도를 본따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죠. 그때 이제 삼성육부를 흉내를 내서 당나라의 이성육부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발해만의 어떤 관제로 편제되는 거를 설명을 써놓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발해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거 찾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여기 또 바로 나옵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교육기관을 모티브로 주자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거는 발해가 아니죠. 이거 광개토대왕의 업적입니다. 고구려 업적이죠. 고구려 아니에요. 구서당과 십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구서당과 십정이면 숫자가 굉장히 많죠. 뭔가 사람이 늘어나서 그래요. 이거 통일신라에서 통일하고 나서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 사람들 전부 섞어가지고 군대를 편제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개국과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요거는 신라 시기에 쓰는 연호인데 헷갈리게 넣어놓은 선지예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있었다. 지배층을 이루었다. 요거는 백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백제 왕족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무슨 승탑이 하나 있습니다. 평운화상이라는 스님의 승탑인데요. 네, 스님의 사리를 갖고 있는 승탑이 되겠는데 연호, 정계가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계가 무엇이냐? 정계 10년이라고 지금 연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정계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완산주의 나라를 세웠던 이 사람이 사용한 연호다.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라고 하고 이걸 이어받는 나라를 개국했다라는 얘기죠. 전주 지역에 있었던 국가 백제를 이어받은 나라는 후백제.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입니다. 견훤에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문질렀다. 바로 답이 1번에 나오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공산전투는 대구 팔공산을 얘기하는데요. 지역적으로 고려군대, 왕건의 고려군대를 여기서 견훤이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귀순한 김순식에게 요거 마지막 신라 왕입니다. 왕시성을 하사를 해가지고 귀족으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신라를 품어주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고려에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건 왕건의 업적이죠. 패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전혀 견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도감, 이런 도감 나오면 주로 고려 떠올려 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요거는 고려 시기에 충무곽이라는 사람의 업적입니다.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분위기가 어떻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청해진, 요거 통일신라 장보고 이야기입니다. 장보고 얘기죠.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리, 관원을 두었다. 이 광평성이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거 궁예가 만들었던 행정지구의 이름입니다. 궁예는 이제 후고구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예의 업적도 하나 좀 기억을 해줄 텐데 이렇게 선지에 나오는 거니까 이름이 좀 특이해요. 관리 이름이 좀 특이해서 광치나 서사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10번까지 지금 문제풀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